예, 잘 쉬었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고급 정리 동심 찾기 특강입니다. 자, 신약 사주부터 먼저 할 텐데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성과 비급이 적어요. 대신에 식상과 또 재성과 간성이 50% 이상 되는 많은 사주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뭘 써야 되냐면 인성을 써야 됩니다. 원래 신약 사주는 원래는 인성을 쓰는데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을 쓰는데 그 중에서 재성이 많은 경우에 한해서 비급을 쓴다. 비급을 용을 쓴다. 이겁니다. 원칙은 인성입니다. 그래서 식상이 많으면 인성으로 그걸 시켜줘야 됩니다. 관성이 많으면 인성으로 설계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신약 사주는 인성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식상이 많은 경우나 관성이 많은 경우는 인성을 용시로 쓴다. 비급의 경우에는 재성을 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인성이 있고 여기 재성이 있고 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비급과 인성이 합쳐서 50%가 넘으면은 50%가 넘으면은 신각이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이것이 50%가 넘으면은 신각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사주가 중화가 된 경우, 중화 거의 50도 50 정도 중화가 된 경우인데도 좀 약간 심각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주 전체가 덥다. 덥다 말이요. 덥다 춥다 말은 주로 계절을 고려합니다. 태어난 계절. 계절을 고려해가지고 겨울철에 태어나면 춥다. 여름철에 대한 덥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더우면은 술을 써야 되는 거예요. 50도씩 비슷할 때. 그 다음에 사주가 춥다. 그러면 하루 써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요거는 조후로 중화된 사주는 결론적으로 심각해요. 조후를 고려해라. 조후라 하는 것은 계절의 추위, 더위를 고려한 겁니다. 더우면 추운 것으로, 추우면 더운 것. 그래서 사람이 두 사람의 궁합을 볼 때 사람이 뭘 먼저 볼 수 있나? 태어난 달, 우리는 태어난 달을 안 보잖아요. 봄철에 태어난 사람은 남자는 가을철에 태어난 여자와 궁합이 맞습니다. 겨울철에 태어난 여자는 여름철에 태어난 남자를 맞춰야 맞습니다.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격이 똑같이 있으면은 조화가 좀 더 떨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신약 사주는 그렇게 있고, 자, 책을 한번 볼까요? 책 보면은 자, 수일간 중화된 사주, 수일간은 수와 화일간은 조우로 보지 않고, 자, 수나 화는 조우를 안 봐도 돼요. 조우를 갖다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저절로 신강, 신약으로 따져줘도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조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목일간하고 자, 수일간과 화일간은 조우를 가지 많이 안 봐도 되는데, 토일간과 목일간과 요 세 개는 조우를 갖다가 많이 따져주면 좋다 이 말입니다. 자, 토일간은 조우를 자동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다. 토가 언제 태어났다, 겨울철 태어났다, 여름철 태어났다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토가 미월에 태어나면 여름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조우가 나는 좀 덥다 이러고 더워서 물기가 좀 필요하다. 고로 수가 좋다. 그래서 수가 필요한 사주에 수가 없더라 그러면 금이 그 작용을 해서 금이 용신이 되고 수는 희신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사주가 있는 걸 써야 되니까. 자, 그럼 목일간이 수일간은 조우를 보지 않고 그냥 억부로 해도 자동 해결이 됩니다. 근데 목일간은 여름철 목은 다소 여름철에 있는 목은 다소 신강해 보인다 해도, 자, 여름철에
여름철이라는 것은 화의 계절이에요. 화의 계절. 화의 계절이에요. 화 계절. 여름. 이 계절에는 내가 일간이 목일간이야. 그럼 목하고 화하고 더하면 자동적으로 더워. 더워서 화가 많은 사주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게 화가 목은 다소 여름철 목은 다소 심각하게 보인다 해도 목이 화를 생해서 목이 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냐, 목이 어디 태어났어요? 간목이나 을목이 여름철 4월에 태어나면 다소 좀 강하게 목이 좀 많아 보인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탈수가 되기 때문에 수가 다 고갈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더라. 거꾸로 금일간은 겨울철에 금은 겨울철 금은 너무 차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금일간하고 토하고 목은 뭘 고려해야 된다.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겨울나무가 겨울에 태어나면 춥잖아요. 그럼 추우면 필요한 게 나무가 필요해요. 나무로서 같은 나무로서 더 싸줘야 되고 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조가 필요하죠. 그 조가 필요한 글자들은 목화 토금수 중에서 토와 목과 금이에요. 수와 화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 신과 신약으로 조절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신묘기해 경진병술이 있는데 이 경금이 태어난 게 겨울철에 태어났다. 겨울철에 술시다. 술시 춥다.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여기 점수가 여기가 10점 또 10점 이렇게 해서 무려 점수가 상당히 많아요. 40점이나 여기 20점이네. 해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50점이나 된단 말이야. 50점이나 돼도 나를 도와주는 50점이 심각한 게 아니고 해수가 겨울철 때는 추워. 일단은 추워서 술시도 밤이야. 저녁에 겨울철 밤이다. 이때 되면 차갑거든. 그럼 이때는 웬만큼 50도 50 중화가 됐다 하더라도 뭘 봐라? 신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화가 필요하고 화토가 필요하다. 도와주는 화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사주를 화가 필요하고 더 겨울철 금은 조우 때문에 이 화가 필요하고 또 화를 도와주려면 화가 이 금을 생해주게 되잖아요. 화토가 필요한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글자 안 적었는데 여기에 무자가 있네. 무자. 자, 무자. 무자, 개해, 갑진, 경우. 이 사주는 간목이 겨울철에 태어났어요. 수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만 해도 30점이고, 10점이고, 여기 10점 하니까 이거 하면 심각한 거 아니냐. 심각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겨울철 나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조우로서 간목이 화를 갖다가 필요로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심각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간목은 화가 필요한 사주라는 거. 50도 50일 때 화가 필요해요. 너무 차기 때문에 겨울나무가 차서 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화를 최우선순위로 꼽아서 나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무술, 갑임, 을묘, 신사라는 사주가 있는데 요게 월지가 인목 목인데 여기 30점이야. 요놈은 10점, 10점하고 50점이야. 그러면 이것만 해도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화 및 인 또 술토 속에 화하고 인 술 속에 여기에는 술토 속에도 정화가 들었고 요 속에도 인목이 병화가 들었습니다. 이게. 물론 사화 속에도 병화가 들었죠. 이런 식으로 생하는 신강 인목이 생하는 오행, 인목이 생하는 오행을 물어봐라. 인목이 생하는 오행, 화요, 화. 인목은 화를 생합니다. 화를 용신으로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월지가 생하는 오행을 용신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전체를 봤을 때는 이 갑인 얼면 요것만 하면 완전 단단하게 엄청나게 강한 목이 팍 붙어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울창하게 갑인 얼면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울창합니까? 이때 울창한 나무를 발산해 주는 것은 화로서 발산해 주게, 화 불로 붙여주게.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씁시다 이런 뜻입니다. 월지가 생하는 오행을 밑에 보면 기해 병인 하나 더 적어야 되겠네요. 요거다 적을게요. 기해 병인 신유 기축. 자, 이 사주도 보면은 여기가 점수가 20점짜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 10점짜리가 있어요. 여기 10점짜리가 있어요. 여기 10점 합치면 전체적으로 50% 됩니다. 자, 50%는 중화가 된 사주죠. 이런 중화가 된 사주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유가 굉장히 강해요. 신유가 엄청나게 강한 사주입니다. 옆에 기토만 있어도 뭐 단단한, 요쪽만 해도 단단한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가 됐더라 이거예요. 자, 신강한 사주가 됐는데 50대 51대 신강한 사주가 되어 있는 것은 V조도 봤을 때 요거는 병화가 한 개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요 병화가 이걸 극하는 것보다 생하는 게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오늘 병신 합수가 됐네.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토가 강한 사주예요. 토가 강해갖고 금을 생해주고 있는 그리고 또 사축이 합의돼 금이 되네요. 금이 되는 사주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주에 뭘 갖다가 용신을 써야 될 것인가 이랬을 때 인목이 생해준 용신, 인목이 생해준 용신이 목생 화입니다. 화를 용신으로 써라. 여기서는 관성이 되겠네요. 관성인 월지가 생해준 용신인 병화, 이것이 화를 용신으로 쓰면 딱 맞겠네요. 천간에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 강한 금을 갖다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용신이 무력한 경우에는 용신을 갖다 제외해야 됩니다. 자, 용신이 봅시다. 이 사주는 일간을 돕는 사주를 최대한 우리 고려해야 되는데, 자, 축토 속에 보면 여기 보면 축이 3개나 있어. 축 3개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보면 점수가 30, 20, 34, 50, 60, 70이나 70. 토가 70이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70으로 해서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이 금이 겨울철 태어나서 겨울철의 금은 뭐를 찾아야 되느냐 하면 겨울철 금은 따뜻한 화를 찾아야 해요. 화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요, 화가 사주에 보이가 않아요. 이 정화가 있는데 정화가 정계축 맞았어요. 정계축 맞았단 말이에요. 용신이 무력했단 말이에요. 용신이 무력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게 수는 그래도 이 수락한 놈은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뿌리를 엄청 많이 두고 있잖아요. 수는 숯뿌리가 많아요. 축속에도 신, 여기도 개가 있고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여기 전기충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개수는 떨 필요가 없어. 정화가 떨지 나머지 떨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겨울철에 본래는 뭘 써야 되느냐면 정화를 쓰고 싶은데 화를 쓰고 싶은데 화가 말하자면 무력하다. 그래서 뭘 쓰고 싶다? 이때는 할 수 없이 수를 쓰더라. 그래서 수를 쓰니까 이거는 용신이 여기는 화 대신에 화를 못 쓰고 무력해서 전기축 맞고 무력해서 뿌리도 없고 해서 수를 갖다가 용신을 썼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진, 정묘, 병인, 임진. 요거는 이 병화가 밑에 있는 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인묘진. 어찌 보면 이렇게 이것도 간목도 도와주고 엄청나게 나를 도와주고 사실 인묘진 하면 세계가 목국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를 갖다가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목이 굉장히 강하세요. 목이 굉장히 강하면 원래는 금으로서 인성이 강하거든요. 인성이 강하면 원래는 금으로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주에 뭐 보니까 금이 눈 닦고도 안 보인다. 그래서 금이 눈 닦고도 안 보여서 할 수 없이 뭘 써야 돼요? 이 토를 쓰고 싶은데 토를 신강하잖아. 신강하기 때문에 신강 사주는 화생 토로 써요. 토로 써야 되는데 얘기를 잘못했네. 여기 인성이 강한 사주잖아요. 인성이 강한 사주기, 인성이 엄청 강해요. 강한 사주니까 사실은 금을 쓰면 좋겠는데 금이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금을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수를 갖다가 수를 용신으로 쓰면 좋겠더라. 토를 쓰게 되면 토. 원래는 식상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면 식상을 보통 써요. 식상을 써야 되는데 이 경우는 목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성이 강하면 재성으로 그걸 해라. 그 재성이 사주에 있어야 쓰지. 써볼 수가 없어. 그래서 식상을 쓸까 싶어 찾아봤더니 식상이 있는데 식상이 이거는 임묘진으로 목을 변해버리고 여기는 진토도 사실은 무력해요. 쓸 수가 없어. 목국도 당하고 있고 이 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양쪽 힘이 목을 변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천간에 있는 관성을 쓸 수밖에 없더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는 신강사주는 먼저 1등 쓰는 것이 원래 보면은 식상을 쓰고 둘째는 재성을 쓰고 세 번째는 관성을 쓰는 것이 보통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인데 그런데 신강사주인데도 인성이 많으면 먼저 재성으로 써라 하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 근데 재성이 사주에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 식상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관성을 써야 되는데 식상을 쓰니까 이 식상이라는 놈이 너무 무력한 거라. 목국도 당하고 있고 이 진토는 그냥 임묘진 합해가지고 목으로 변해 있는 사주야. 써볼 수가 없어. 또 너무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천간에 있는 관성을 딱 쓰려 보니까 이 관성 그래도 뿌리가 여기에 개수가 하나 있고 여기도 개수가 하나 있잖아요. 뿌리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써서겠다 해서 쓰게 됐다. 그런 겁니다. 인성이 무력하면 이렇게 제외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금일간. 요 밑에 금일간 책 봅니다. 금일간이는 금수상간이다. 금일간의 월지가 수다. 수의 경우에 신약한 사주는 일간을 돕는 오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토를 갖다 이곳에 써야 돼. 무슨 소리냐? 말로 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사례를 하나 뜨는 것이 좋겠다. 자, 우리가 사례에 등장을 자주 하는 사주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사례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예를 돕게 쓰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주 무사 많이 등장의 사주죠. 여기 갑자예요. 갑자고 경이고 지금 딱 이거는 금수상간이 딱 맞습니다. 금수상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해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사주를 가만 보면은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고 해시니까 되게 춥다 이 말이야. 춥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서 이거는 뭘 써야 되면 화를 갖다가 쓰면 좋겠는데 화를 쓰기 좋겠는데 화가 해수 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별 재미가 없단 말이야. 수 위에 있어갖고. 그러기도 하고 이 정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어. 뿌리가. 자 보세요. 정화 뿌리는 눈 닦고 봐도 밑에 화 하나도 안 보여. 이거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밑에 봤더니 이 무토를 봤더니 무토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 이건 인성이거든. 이거 좀 멀리 떨어지죠. 괜찮네. 왜냐하면 이 속에 그래도 엄연하게 진토가 뭐 습토시긴 하지만 무토라는 것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 신약하다면 이거는 인성을 용신을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인성. 자, 경금이 자월에 태어난 금수상관인 경우에는 인성을 써야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용신. 그것이 지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지가 나를 배반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신강하면 돼. 신강하고 중간이 잘 되어 있으면 이때는 이기만 신강하다면 거꾸로 뭘 써야 되겠어요? 이것은 수를 써야 돼요. 신강하다면 신약하니까. 만약에 신강하다면은 이때는 금수가 됐으면 이건 수용신을 써야 된다. 즉 상간용신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차이입니다. 신강하다면 상간용신을 쓰고 신약하다면 토를 써야 된다. 인성 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사주 주인공은 토를 썼기 때문에 인성이 됐고, 그리고 실제 이분이 기도를 매우 좋아한다. 기도로서 어떻게 성취했다 해도 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로 많은 어떤 일을 이뤄내는 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또 공부하고 조금 쉬었다가 용신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